구티비가 12일 시작한 성경 낭독 녹음 레이스가 목회자와 성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35회 입법의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과 조직 개편 등 교단의 개혁을 위한 안건들을 가결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성경 번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획전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이 서울 은평구에 지어질 서울기독교박물관 공사의 첫 삽을 떴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튀르키예에 성경 12,000부를 기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가 서비스 중인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을 활용해 교회 성도들의 목소리로 완성하는 성경 녹음 이벤트가 지난 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성도들의 참여가 이뤄지면서 열띤 레이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목회자들은 이번 성경 녹음 이벤트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성도들이 구티비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을 사용해 자신의 목소리로 성경을 녹음합니다. 한 구절씩 나눠 읽으며 서로 녹음한 내용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아델포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성경 통독 레이스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레이스에서 단 4일 만에 성경을 일독하며 첫 번째로 완독한 아델포이 교회의 임동현 목사는 성도들이 레이스를 통해 하나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성경 66권을 스스로 이렇게 녹음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스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성경 녹음본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더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내가 녹음한 그 음성을 우리 그 성도님이 들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고 한 성경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만들어간다는 그런 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레이스에 참여한 교회도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에 위치한 광은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무너진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레이스에 참여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은 성경 읽기로 다시 하나 되고 있습니다. 이번 릴레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근본 정신으로 우리 강한교회가 다시 하나 되고 본질로 돌아가고 또 부흥하는 귀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광은교회는 성전별로, 교구별로 레이스에 참여하며 교회 내에서도 작은 레이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교구의 성도들은 시간을 내 한자리에 모여 성경을 읽으며 레이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낭독 레이스를 통해서 모두 함께 내 목소리로 아니면 또 친구의 목소리 또 다른 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니까 하나의 뭔가 큰 일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또 사역을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전교인이 함께 성경 66권을 통독하는 2023 성경 낭독 녹음 레이스는 구티비가 제작 배포하는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을 활용한 이벤트입니다. 지난달 새롭게 개발한 앱의 녹음 기능을 활용해 전 성도가 함께 성경을 읽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라는 구티비의 2023 비전의 일환으로 한국교회의 성경 읽기 열풍과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66권 성경을 읽는 믿음의 경주를 펼쳐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전 성도가 함께하는 성경 통독 레이스는 다음 달 11일까지 개최됩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가 교단 헌법을 재정비하는 입법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감리회는 선거 과정과 본부 조직을 축소하는 한편 여성 교역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등 교단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제35회 총회 입법의회를 개최했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감리회 입법의회는 총회 대표들의 결의를 통해 교단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을 재정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입법의회는 교단의 개혁을 위해 지난 회기에서 통과된 여러 개정안들의 세부 내용을 다졌습니다. 감리회는 먼저 교단의 효율적인 선거를 위해 선거 일정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기존 선거일 기준으로 150일 전까지 마쳤던 후보 등록을 60일 전으로 당기는 등 긴 선거운동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효율적인 교단 운영을 위해 2028년까지 본부 임직원 인원을 약 20% 감축하고 교단 내 도서 출판 기관을 독립기관으로 분리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감리회는 본부 각국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를 의무화해 여성교역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 진급 중인 여성교역자에게 생리휴가와 출산휴가 등을 보장하고 임신 또는 출산 중인 여성교역자가 진급 과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교단 안팎에 관심이 모였던 3개 신대원 통합 문제는 기존 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리회 신학대와 모건대, 협성대 등 3개 대학은 다음 학기가 시작되는 2024년 2월까지 통합을 마치고 이듬해 3월 웨슬리 신학대학원으로 운영됩니다. 세부 사항은 교단에서 파송한 운영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단의 학사 업무 개입은 이례적이라며 위험 요소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이철 감독회장은 이미 새 대학 측과 통합적인 논의를 거치고 있다며 양질의 목회자를 양성하겠다는 교단의 의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3개 대학 총장, 이사장, 동문회장 이렇게 가치들 모여서 의논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들의 문제를 제쳐놓고 일방적으로 가는 결정은 아닙니다. 같이 협의해서 통합해서 가자고 하는 안이기 때문에. 한편 감리회는 교단 내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NCCK와 WCC 등 연합기관 탈퇴에 관한 안건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앞서 NCCK 등 가입한 지 10년이 넘은 외부 단체에 대한 재가입 여부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안건이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개정안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목회자의 은퇴 나이를 기존 70세에서 만 70세로 변경하는 안건과 성폭력 특별재판위원회 신설 등 안건이 현장에서 발의됐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보여주는 성서는 전 인류가 각각의 언어로 읽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에 뿌리 내린 성경도 오랜 시간 번역을 거쳤는데요. 성경 번역의 역사를 한 곳에 모은 기획전이 부산에서 열려 관심을 모읍니다. 이진우 PD가 전해드립니다. 전시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성서들이 보입니다. 이름도 모습도 생소한 성서부터 최근 발간된 성서까지 시대의 흐름을 따라 각각의 언어로 번역된 성서들입니다. 한국기독교 선교박물관은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온 선교사들의 노력의 결과물인 한글 성서를 토대로 영광의 완성, 한글 성서 번역의 역사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장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말 한글 성경을 확보했다고 하는 여기에 이제 아마 방점이 찍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우리 백성들이 직접 손에 쥐고 또 눈으로 보고 읽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점점 한국교회가 힘을 얻고. 총 4부로 구성된 전시회는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들어와 작업한 한글 성서를 시작으로 번역된 성서를 우리말로 완역 및 개혁하는 과정과 한글 성서가 한국 기독교에 미친 영향을 사경의 중심으로 전시하며 한국 기독교의 부흥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숨겨진 성서를 기증받아 성경 역사를 전시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선교사들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인 성서 번역을 기획전으로 준비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기증을 해주셔서 이렇게 박물관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활동하시는가를 저희가 한번 짚었고 그 선교사님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 한글 성서 번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서 번역까지도 쭉 기획전을 연결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 선교박물관은 오는 12월 30일까지 기획전을 진행하며 한국교회 성도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준우입니다.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이 25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기독교박물관 건립부지에서 기공식을 개최하고 공사의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박물관은 2011년 당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총무였던 이영훈 목사의 추진으로 진행됐으며 용지 매입과 지자체 허가 등을 거쳐 12년 만에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착공을 하게 됐는데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합하게 하셔서 오늘이 이르게 하셨으므로 또 건축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름답게 이 건축이 문체부와 서울시, 한국교회 지원을 받아 설립되는 서울기독교박물관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내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완공 이후 박물관은 기독교 선교의 역사와 통일 선교 자료를 비롯해 교회 일치운동 역사를 담은 사료가 전시될 예정이며 기독교의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한성서공회가 25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후원으로 튀르키예어 성경 4,200부와 튀르키예어 신약 8,5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튀르키예어 성경이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전했습니다. 튀르키예는 8천만 명의 인구 중 대다수가 무슬림인 국가로 기독교인이 10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아신대학교가 제45회 엑츠 선교대회를 25일과 26일 개최했습니다. 올해 엑츠 선교대회는 세계 복음화 운동인 제4차 로잔대회 한국 개최를 앞두고 역사적 의의를 짚어보고 현재 선교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로잔대회 조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던 영락교회 김웅성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케냐와 인도 출신 아신대 동문들과 여러 신학 박사가 참여해 강연했습니다. 또한 대회 기간 선교 부스를 운영해 각 단체의 선교 사역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에게 선교 비전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신대 정홍렬 총장은 올해 엑츠 선교대회는 로잔대회 축소판이라며 희년을 향해 나아가는 아신대가 더욱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국내에 첫 발생한 지 일주일째, 26일 확진 사례는 모두 38건으로 늘었습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 김포와 화성, 평택에 있는 한우와 젖소 농장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5일 전라도 지역으로는 처음 전북 구안에 있는 한우 농장에서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전북 지역 소들을 대상으로 26일 오후 4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재 검사 중인 7건도 있어서 확진 사례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입니다.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이 마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종류나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1년에도 대마초 흡입 혐의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드래곤과 앞서 피의자로 전환된 배우 이선균에게 마약을 공급한 의사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씨와 권 씨 사건은 별개로 두 사람 사이 연관성은 확인된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소방청은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과 홍대, 명동거리와 대구 동성로 등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소방 인력을 배치합니다. 경찰청은 사고 발생 시 실제 경찰과 오인해 사고 수습이 늦어질 가능성 등을 예방하기 위해 헬로윈 주간에 경찰 복장의 판매와 착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국가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려시대에 약탈돼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한국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밀반 입된 금동 관음보살 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불상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330년쯤 만들어진 불상은 왜구에 의해 약탈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2012년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훔쳐오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관음사가 법인 자격을 얻은 1953년부터 불상 절도 당시까지 불상을 점유해 일본 민법에 의하면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석사가 소유권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희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교전하는 이스라엘이 지난 19일 동안 가자 지구에 역대 최다 공습을 가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이스라엘군은 전쟁이 시작된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가자 지구에 있는 표적 7,000개 이상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습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은 6,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됩니다. 아랍 국가들은 이팔 전쟁의 확전을 우려하며 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고 하마스의 후견인인 이란과 동맹국들이 참전하는 등 전쟁이 확대되고 인명피해가 더 커지면 아랍권 국민들의 성난 여론이 어디로 튈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의 민간인 학살 등 전쟁 범죄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필리핀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26일 AFP 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필리핀 법무부를 방문해 군정수장 등 10명의 전현직 군정 관계자를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인 범죄 사례로 2021년 9월에 발생한 교회 목사 및 신도 살해 사건을 비롯해 교회 건물 습격 및 민간인 거주 지방화, 태풍 구호물자 공급 차단 등을 열거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 민족 동맹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군사정부에 대한 저항이 전국 단위로 확산하자 무력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 및 소수민족을 탄압해왔습니다.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공식 기념하게 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 25일 미주 한인이민사박물관에 따르면 미국 연방하원감독위원회는 김치의 날 결의안을 오는 12월 6일 본회의에 올려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김치의 날을 미국 연방 차원에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은 지난해 처음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었습니다. 한국계인 공화당 소속 영김 의원과 미주 한인이민사박물관은 양당 지도부가 한인사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표결 없이 채택되도록 조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뉴욕 등 미국의 일부 주가 김치의 날을 기념일로 선포했지만 미국 연방 차원에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도록 의회가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동부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현지 시간 25일 밤 총기 난사로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밤 루이스턴의 식당과 볼링장에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는 50명에서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용의자는 아직 붙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 당국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소총을 든 백인 남성 용의자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당국은 용의자에 대한 수색이 계속 진행 중이라며 루이스턴 주민들에게 출입문을 잠그고 집에서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하고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고 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강릉 1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8도, 대구 19도, 부산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판관들은 공간과 강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는데요. 다만 반대 의견도 큰 만큼 지금의 결정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는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습니다.